정치권의 난타전이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은 일하서는 안 된다. 법원이 최종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발끈한 세력들이 있죠.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 내란몰이가 심하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내란몰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빼박이다. 뜻 김지사께서는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시발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김영환 지사 아니에요? 하지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점. 시작점. 어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난타전이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요, 더 심화되고 더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 대립, 오늘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주문을 하나 하고 패널분들에게도 주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 대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자칫 놓치시면은 딴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찬찬히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운전을 잘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늘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 대립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 돌려서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남동 본관 관정. 당시에 공수처가요. 예.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할 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잘 따라오세요. 일단 그 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우리 김영환 지사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글을 올렸냐면 불법 논란이 있는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을 투입하는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예. 조폭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게 후에 경찰의 흑역사, 경찰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이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그리고 전 국민이 경찰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체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민 50% 이상? 네. 그 약간 좀 애매한데. 근데 이거를 또 충청북도지사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충청광역연합회장 이름으로 또 내가지고 시켰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뭐 김영환 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측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예. 수사도 그렇고 항우의 그 영장 문제도 그렇고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판단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법원이 갖고 법원이 있고요. 있는 거죠. 당사자들이 불법 여부,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처신을 한다면 대한민국 무법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그대로 윤 대통령 측이 그대로 따랐을까라는 문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했다면 아무 군소리 없이 윤석열 대통령 갔을까? 측이 따랐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법원이 최종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이 기각됐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관할 법원 문제는 뭐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국민들 아마 그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예, 그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조한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방어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잘못된 수사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지만이 향후 또 재판에도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지사가 SNS에 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발끈한 세력들이 있죠. 충북의 도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충북 도의원들, 도민들 가슴에 대못 들이대지 말아라, 사퇴하라 막 이러던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 이후에 김영환 지사가 여러 차례 탄핵 윤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예. 이런 연이은 김 지사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대해서 이제
민주당 충북도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예. 집단으로 성명을 냈죠.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네, 들려주세요. 목불인견 행보로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 내란 준동 세력으로 충청권 전체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내란의 준동 세력이다. 그렇죠.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목불인견. 사실은 요즘에 발언에 대한 좀 미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동 세력, 뭐 수괴 이런 거 옛날에 그 뭐 우두머리 뭐 수괴 이런 거는 저짝 북한을 보고 했던 얘기인데 왜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 막말을 자꾸 뱉는 데서는 좀 아니, 수계는 막말이 아니에요. 원래 법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 듣는 느낌으로서는 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은 수괴라고 하면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느낌이상 예. 정말 수괴라는 말 들으면 뭐 대단한 나쁜 놈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도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나 제가 그 지방자치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지방의원을 해봤지만 예. 사실 중앙정책 그렇게 난타전하고 맨날 싸우고 일 안 한 같이 해도 지방에서는 사실은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짬짬이? 지방에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 같은 해결을 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치 아무리 싸워도 우리나라가 잘 굴러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 정당에 무조건 정당의 소속으로 나와서 되시는 분들이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 의회라든가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론이 그때부터 나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발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김영환 지사 아니에요? 네, 시발이라기보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점. 시작점. 어허. 근데 이제 뭐 알다시피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자기들의 그 김영환 지사 입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상황들이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소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행보가 차기 그 도지사 선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럴까요? 충북 도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충북 도의원들이 도민들 가슴에 대못 들이대지 말라고 하니까 김 지사가 또 가만히 안 계시고 갑자기 나훈아를 가만히 또 계실 분이 아니죠. 나훈아를 또 소환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모두가 준동 세력이고 동조 세력이냐 내란에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막 또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인데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정당한 사람이다. 의사 표현인데 이게 뭐 이거 갖고 왜 문제 삼냐? 예. 나훈아 선생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죠. 그분 나름대로 자기 공연장에서 자기 얘기하는 그렇죠. 그분을 또 왜 또 소환을 해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환 지사가 도지사 명의로다가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장 명의로다가 충청권 회장 명의로다가 이 발언을 했잖아요. 온갖 폼을 잡으면서 도지사다 협의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을 해놓고 예. 문제가 되니까는 국민처럼 일개 국민처럼 행사하면서 국민이란 총칭 뒤에 숨어서 국민인데 나 그런 발언 못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은 또 도지사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도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니 그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SNS에 조용히 또 내렸던 거를 다시 올렸다는 거는 뭐냐면 민주당 도의원들이 올렸기 때문에 나도 이걸 꼭 반박을 하겠다.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은 좀 한 번을 안 지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가보자. 부분에서는 사실은 또 저는 도정을 또 같이 운영하는 도의원과의 자꾸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SNS 행보가 예. 본인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보고 나는 직진하겠다 이런 의지 같아 보이고. 근데 제가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줄게요. 어떤 겁니까? 이게 뭐 그 도지사 명의나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개 개인으로처럼 행사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뭡니까? 단체장이라는 건 정당 소속으로 선출된 그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아하. 지금처럼 중앙의 정치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 지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사실 김영환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도민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분들도 다 품어줘야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좀 반론을 제기하다 보면 사실은 차기 또 대권을 놓으시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SNS라든가 여러 입장을 통해서 사실은 또 윤석열 체포라든가
똑같은 영향을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진보나 보수의 주민들의 국민들의 또 어떤 반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것들은 조금만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도지사가 한 방 매겼고 도민들이 지금 도의원이 저 반대를 했고 다시. 지사께서 지금 앉으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편들게 해야지 그러면. 도의원들이 또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죠. 이번에 국힘 충북도당에서 편들기 나섰죠. 이게 김영환 지사하고 충북도의원 민주당 소속의 충북도의원들하고 싸움을 하니까 예. 국힘 충북도당에서 민주당의 과도한 내란몰이를 비판하면서 민주당 주장만 진리 아니다.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김영환 지사처럼 그걸 왜 나무라냐 내란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했죠. 지지를 또 예. 저는 이 말을 국힘의 충북도당에서 했던 요 발언 자체, 예. 그러니까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예. 탄핵에 반대를 하는 주장까지도 내란죄, 선동죄처럼 네. 이렇게 취급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저는 명확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거까지는 국힘의 좀 그렇다. 충북도당 워딩 그대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된 여론조사가 좀 보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정당 지지도라든가 향후 지금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에 어떤 여론 추이를 보면 예. 사실 국민들은 식상하고 있거든요. 내란몰이가 심하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내란몰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재판에 대한 지연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문제가 다 결합이 됐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가 또 그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도에서 그런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김영환 지사께서 뭐가 목불인견이냐 막 이렇게 막 또 반대로 옥신각신하니까 충북 도의원들도 또 여기에 질세라 해도 너무한다. 요새는 빼박이라는 말을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이제 신조어처럼 많이 하지만은 사실 조금 이 전세에서 빼박은 빼박았다 아주 닮았다는 닮았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빼박이다 또 김 지사께서는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칭찬으로 칭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반응을 또 의원들이 비난하니까 충북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반발을 하니까 니틀 윤석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하니까 본인은 김영환 지사는 칭찬으로 듣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그동안에 그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찬사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구설수에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 정도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도정을 위해서 도정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죠. 해서 이렇게 용납이 됐었는데 예. 지금의 윤석열 공공은 과연 도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죠. 오히려 타 시도민들이 보면 조금 비난을 할 수 있고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도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니틀 윤석열이란 비판, 이런 비판은 뭐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예. 칭찬으로 받겠어라는 거는 도지사 공직자로서의 정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을 이끈 한 축인 도의원들의 말을 그런 식으로 비아냥식으로 받아들여서 표현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계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김영환 지사도 잘못됐다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예.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이제 분위기를 다 바꿔서 예, 발언의 예.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이런 모든 상황이 민주당의 과도한 내란몰이라든가 과도한 제가도 말씀드린 헌재에서의 그 탄핵이 인용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재판이고 그렇게 해서 벌어질 수사인데 이거를 헌재 판단 나오기 전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고 따지는 공수처 가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법을 누군가는 수호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고 또 그런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민들은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이 뉴스를 지금 12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설을 맞습니다. 보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제 입춘까지 가고 있는 상황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누군가는 빼박 윤석열이라고 욕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땡큐 또 이럴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느닷없이 송기섭 진천 군수가 도청에 등장을 했어요. 저 김하나가 얘기했듯이 좀 느닷없긴 해요. 뜬금없긴 해요. 갑자기
무슨 내용을 뭐 기자회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송기섭 진천 군수는 삼선 군수이고 도지사의 욕망을 많이 출마 의지를 피력해 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도지사 욕망. 그렇죠. 예.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비상시국의 즈음에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워딩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가 불행에 빠지고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위정자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된다, 야하.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워딩 그대로 뭐 좋은 말인데 예. 사실상 김 지사의 윤 대통령 일방적인 옹호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내놨던 거죠. 김 지사를 비판하러 온 기자회견이었다. 진천에서 성시까지 비판을 왔습니다. 사실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경기지사가 똑같은 역할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탄핵 정국에서 향후에 어떤 자기의 네임밸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동연 지사도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송기석 군수님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소개했지만 차기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의 또 존재감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한 정치적 행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반응이에요.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강하게 비판했죠. 송기섭 진천군수의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이중적 정치의 행태 보이지 말고 내로남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내로남불 하지 말고 이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힘의 입장을. 풀어준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송기석 군수의 이런 정치적 행보는 다분히 차기 지방선거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당신 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당신 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김영환 지사를 견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살리려고 온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하세요. 근데 라고 저는 지적한 겁니다. 이분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군정이라는 거, 군정이나 시정이 도정, 광역자치단체의 그 정부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군수나 시장들은 도지사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비판할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했던 발언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도지사 같은 분들은 도정에 매진해야지 막 자꾸 왜 중앙무대 저기 정책 저기를 문제를 가지고서는 왜 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저도 그런데 왜 내로남불이라고 하냐면 우리 송기석 군수께서 예. 집회에 참여해서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고 계엄이 너무 잘못됐다는 발언을 수시로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부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와중에 진천 군청도 아니고 충북 도청까지 찾아서 원래 그 왜 저 권투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점을 노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소 문제도 충북도당 국힘 충북도당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도청. 예. 진천군청에서 도청에서. 아주 진천군서가 왜 도청 와서 발표를 하냐. 아하,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혹을 지금 부분이 받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그날 그 송기섭 진천군수의 기본 취지는 예.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논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예. 그 민생이라 좀 잘 챙기라 이런 취지예요. 근본 취지는. 근본 취지는 그러면서 도지사를 비판하려는 그 의도도 있었겠죠. 예. 우리가 만약에 도정을 비판한다고 할 때 시민사회단체거나 아니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기초시군 의원들이 예.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할 때 어디서 기자회견을 하죠? 당연히 도청에서 해요. 도청에서 도청은 해야겠죠. 모든 사람한테 도민들한테 열려 있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도청에서 해요. 송기석 군수가 도지사 특정해서 말한다면 도지사가 중앙정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고 지방정부, 지방행정을 너무 무시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도청에서 해야죠. 진천군에서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 그래서 도지사를 비판하는데 진천군에서 해? 그건 더 이상하죠. 저는 도청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제천시장이 오든 충주시장이 오든 그렇죠. 고은 군수가 오든 관계는 도정, 없는데 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하고자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국에 영웅이 탄생한다라는 아하. 말이 있듯이 예. 사실은 이 난국에 자기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또 중에서도 특히 이 송기석 군수 같은 경우는 차기 도지사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난타전하고 정말 그 비열하게 싸움도 많이 하지만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에서 그동안의 역할들이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적인 세계적인 발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중앙 정치에 매몰돼서 지방 정치도 중앙 정치에 흔히 말하는 들러리 쓰는 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된 생각이에요. 예. 김 지사님이 너무 중앙 주제 가지고 너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방 의원들이거나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 그 하위 단체장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즈음에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벌써 시민들께서는 피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탄핵과 파면과 헌재와 폭동과 그 찬성과 반대. 경제는 너무 어려워지고 어렵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한 정쟁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은 뭐 다음 달 1년 후 뭐 이런 계획하기도 어렵고 오늘 내일 당장도 어려운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지역에서의 단체장들의 살림살이는 또 할 일이 따로 있을진데 이렇게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그런 문제예요. 지방 지역 현안도 정부, 많고, 예. 지역 현안 좀 챙겨야 되지 않냐. 예. 중앙 무대에서 지금 탄핵 정국으로 너무 어수선하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엄청난 위기지만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그 지역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예. 지방의 차원에서는 지사님이 시장을 좀 찾아서 시장민들을 좀 위로하고 시장 상인들을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찾아가 만나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도정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조기 집행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현금 지급해서 잠시라도 좀 부양하고, 엄발에 오줌 넣기가 될 수 있지만 예. 경기 부양책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방 민생들, 지방 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충북 도정과 전혀 상관없는 중앙 무대 주제 가지고서는 감나라 콩나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님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상대적으로요. 예, 예. 지난 1월 13일인가 14일 날 이범록 시장께서 예. 정말 가급적인 빠른 조기 집행을 시행하겠다. 1월 달부터라도 시행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고 예산 조기 집행.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 김수민 정부지사께서도 지난 19일 날 이거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본 예산이 12월 말로 통과되면 사실은 예. 각 부서로 별로 예산이 떨어지는 게 보통 2월 15일 전후에서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땡겨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설날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범석 시장이나 김수민 정부지사가 이런 말씀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은 돼야지만이 좀 민생 경제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방송 진행하면서 뭐 지역민들의 경제 성장이나 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앙무대에서는 중앙무대에서 할 일이 있고 그 중앙무대 바람 분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똑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도에서는 도 일하고 시군에서는 또 시군 일하고 저희도 열심히 방송하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자기들 일이 있는데 자기 역할들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어때 말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뭐 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 내놓는 걸 넘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드러눕히거나 아니면 서부지법 상태에서 보듯이 난입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이 되고 예. 이에 대해서 상대 정당은 뭐 내란 선동죄, 내란죄로 다 처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주장을 하는데 민주사회에서 근거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돼야 돼요. 예.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그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자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한테 명백한 해를 줄 때 이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곡물 중개상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벽보를 붙이거나 내가 연설을 하면서 곡물 중개상이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예. 막 사람들이 궁집해서 막 데모가 뭐 이래서 뭐 시위가 발생할 것 같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거기서 내가 그런 발언을 하면은 폭력행위로 나아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줄 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이게 20세기에 확립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고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뭐 뭔 얘기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예. 그것이 폭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재를 받아야 되죠. 국민들이거나 단체장이거나 마음대로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단체장인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폭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정말 12월 3일 날 정말 겪기 정말 어려운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쳤고 힘들어했고, 야, 우리나라가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표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오히려 상대방을 꼭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들을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순망치한이라고 했습니다. 한 편이 망하면 다른 한편도 온전하게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하루빨리 조속히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희망치한을 나쁜 뜻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적대적 공세냐. 본적으로 말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지역 국회의원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끝내기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토론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항상 이 즈음이 되면요 설 명절 지나고 뭐 입춘 또 오고 이렇게 하면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출래 불사춘 그 용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고. 저희도 이 시간에 꼭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 출래 불사춘의 반대말이 그럼 어떤 말이 좋을까요? 예? 출래 불사춘. 벚꽃이 벌써 폈네. 뭐 찐춘 뭐 이런 거 어때요? 찐춘, 진짜 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방송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따뜻한 봄 소식 같은 그런 얘기로 감사한 얘기로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가능할지는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 위기입니다. 그래요. 잘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다들 좋은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좀 응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품격 있는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얼톡 한판!